그 돈이 모닝스타에 따르면은 711억 달러, 84조 원이 더 ESG 펀드에 늘어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와 ESG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일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유튜브에 직접 등장했어요. 소백 2020이라는 행사인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적 가치 민간 축제를 제안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작년에 처음 1회였고 4,000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응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정의선 부회장이 한 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ESG 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의선 부회장의 입에서 ESG가 나와가지고 저도 살짝 놀랐는데요. 근데 ESG에 대한 관심이 기업들에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보이는데, 다만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ESG 라는 키워드로 기사를 봤을 때 ESG 경영을 그냥 사회공헌의 내용을 그대로 쓰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많이 보고 있거든요. ESG와 사회공헌, CSR은 다른 개념인데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얘기를 막 저희가 처음에 2010년대 초반에 계속 할 때도 CSR은 사회공헌하고 다르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한국에서는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과 사회공헌이 비슷한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인 약간의 하위 개념인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쓰면서 용어가 약간 헷갈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CSR은 사회공헌이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생각을 하는데 ESG도 또 그렇게 될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ESG는 CSR하고는 뭐 비슷한 개념일 수 있겠지만 사회공헌하고는 다른 개념인데요. 사회공헌이 ESG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개념인데 좀 다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 ESG를 쉽게 생각하면 기업의 성과를 볼 때 재무적인 성과를 많이 봐왔잖아요.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가 아니라 비재무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의 하나가 이 환경이고, S가 사회고, G가 지배구조인 거죠. 이 ESG를 평가하는 ESG 안에서도 세부 항목이 수십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오해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왜 이렇게 ESG에 대한 것들이 많이 늘어날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ESG가 보면 투자 규모가 2012년에는 13.2조 달러에서 2018년이 최근 자료인데 30.7조 달러, 우리 돈으로 37,000조 원 규모거든요.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데는 전체 운용 자산의 적게는 25%, 많게는 60%까지 된다고 해요. 거기다가 코로나19 위기에 다른 펀드에서는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ESG 펀드에서는 돈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돈이 모닝스타에 따르면은 711억 달러, 84조 원이 더 ESG 펀드에는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ESG 투자가 왜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전문가들은 다들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전통적인 제조업체를 바라보는 기업 가치평가 기준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형자산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무형자산이 많은 기업이죠. 어떤 컨설팅 기업인 오션토모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의 S&P 500 기업 중에서 1975년에는 무형자산 비율이 17%였대요. 근데 2015년에는 그게 84%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이전에 유형자산만으로 평가하던 그 기준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로는 브랜드와 평판이 좋은지, 아니면 그 기업의 핵심 인재가 있는지, 미래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좋은 조직 문화가 있는지, 이런 다양한 무형자산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무형자산을 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ESG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의 이유를 보면, 예전에는 ESG 투자는 수익률이 나쁘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정관념이 자꾸 깨지고 있는 거예요. MSCI 같은 경우는 MSCI 사회 책임 지수가 일반 지수보다 수익률이 더 낮다라는 이야기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계속 폭락장이 있었잖아요. 2008년, 2012년에도 세계 경제가 폭락장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에도 폭락장이 있었다는 거죠. 이 폭락장에서 ESG가 좋은 기업들은 완전히 폭락하지는 않았다. 낙폭이 적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업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들도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보는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ESG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이것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 배기가스 사고 숨겨가지고 배기가스 조작했던 사건 있었죠. 그런 거라든지 국내에도 대기업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말 사건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협력업체와의 상생 문제라든지 기업의 리스크가 되는 많은 것들이 이 ESG 리스크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ESG를 모니터링을 하는 투자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고른 마지막 이유인데요. 밀레니얼 세대의 변화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의 경우는 해시태그라고 하죠. 해시태그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어떤 비윤리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게 삽시간에 공유를 해버립니다. 이번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경우도 외부의 페이스북 이용자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직원들까지도 페이스북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내부 반발이 아주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눈치를 봐서 광고주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브랜드 액티비즘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기업의 리스크가 되는 거고요. 뉴욕 타임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밀레니얼 세대들이 높이 평가하는 가치는 윤리, 젠더, 다양성, 그리고 공정함, 그리고 환경 이런 키워드라고 해요. 다 ESG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ESG 투자, ESG가 한때 유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것이 지속 가능한 흐름인가 논란은 있지만 모건 스탠리와 블룸버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내 자산운용사 중에 89%가 ESG 투자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금융업의 주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MSCI라든지 톰슨 로이트라든지 블룸버그 같은 메이저에서 ESG 등급을 평가하는 많은 기관들을 M&A에서 인하우스화하고 있다라는 흐름을 보여주었죠. 주류 금융권에서 ESG를 자꾸 인하우스화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아도 좀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